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인간, 지구, 우주의 역사를 과학으로 통섭하는 시간 빅히스토리 박문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마이사이언스 예, 광물은 시간 기본 단위가 1000만 년이다.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광물과 생물은 공진화를 하고 원자의 레벨에서 보자면 광물과 생명의 경계는 무의미해진다. 피가 붉은 것은 철이 녹슨 것이다. 쉬워. 예, 인간은 작동하는 광물이다. 여기서 제가 완전 예, 케어됐습니다. 흐뭇한 표정이시군요. 박사님 요새 연락은 없으십니까?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예. 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려놨어요. 뭐 3번 반복해서 시청했다. 한 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10번을 반복해서 들었다. 저는 그럼- 느낍니다. 그랬어요? 예. 예. 10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거든요. 월말 김원준은 잘했다고 생각. 예, 원래 했는 일 중에는 가장 올해 한 의미 일 있는 좋습니다. 저희도 박사님과 이 시간을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아니면은 접근할 수 없는, 접근 안 했을 거예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단시간 내에 접근하니까 사물을 보는 관점을 많이 바꿔줬을 거예요. 좋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이 살짝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많이 달라집니다. 네, 좋습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서로 예. 연관성이 없는 걸로 배웠어요. 예, 예를 들면 분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포 속에는 10만 종류 넘은 분자가 있어요. 그 20마이크로밖에 안 되는 세포 속에는. 그런데 우리가 10kg 정도 되는 이 대륙권, 이 대기 속에는 분자가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CO2 분자,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아르곤 분자 요 정도밖에 없어요. 세포라는 게 우주에서 아마 가장 다양한 곳일 것입니다. 별 속은 오히려 더 간단해요. 별 속은 양성자, 전자, 광자 요 세 입자의 상호작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 속보다 지구 속이 훨씬 더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세포 속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결국 별이 만든 입자로부터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큰 원리는 지극히 단순한 무엇이 그다음 단계 가면 무수한 다양성이 일어나죠. 우리 흡합가리에 있는 면적이 사실은 뭐 테니스 코트장만 하다잖아요. 펼쳐놓으면요. 예, 펼쳐놓으면 우리 인체라는 거는 공면을 무한대로 접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레인도 그렇고 흡합가리 속이나 모세혈관이 12만 킬로라 그러잖아요. 그게 12만 킬로미터를 잘 몸 안에 배치해 놓은 거네요. 그렇죠. 콩팥에 우리가 오줌을 거르는 그 세노관이라 그러는데 그걸 연결하면 그게 150kg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놀라운 집적도를 자랑하는 그렇죠. 복합 로봇이네. 그렇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무한소의 무한대를 구현한 게 생명현상입니다.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다 보면 이게 철학하고 맞닿거나 불교하고 맞닿는 지경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가가 가인데. 예. 과학하고 종교하고 상극인 것 같은데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짝만 틀면 예. 이게 서로 가가 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개가 개라는 얘기. 예. 극히 적은 공간에서 접혀짐을 통해 갖고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폐가 그렇고 모세혈관이 그렇고 콩팥이 그래요. 브레인도 그렇고. 예. 그래서 브레인 사이언티스트가 에델만이나 이런 분들이 노벨상 받은 이런 사람들 하는 이야기 뭐냐면 브레인은 우주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브레인 속에 다 언어를 통해서 매핑이 되고 우주에 있는 걸 네이처라 하면 브레인이 맞는 걸 세컨드 네이처라 그래요. 네이처 속에 있는 존재가 네이처 아닌 다른 무엇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은 우주보다 더 크다 그래요. 그걸 언제 합니까, 박사님?
이제 지구과학, 지질학 지난번부터 들어갔는데 우주로 다시 들어갔다가 브레인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자, 지난 시간에 광물 네, 했는데 광물이 뭔가 돌이 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거기까지 했거든요. 예. 원자 레벨로 내려가면 광물과 유기체의 경계가 사실상 없다. 예. 피가 붉은 것은 철이 녹슨 것이다. 우리 몸 안에 온갖 광물이 다 돌아다닌다. 예. 거기까지 오마이 사이언스 하고 딱 끝났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을 디테일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탑다운 위에서 보면 딱 한 두서너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구상에 우리가 보는 산소, 예. 이 산소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면 돼요. 대기의 21%가 산소인데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지구 대양의 전체에 있는 H2O에 들어있는 산소도 지구 전체 갖고 있는 산소의 0.0001%도 안 됩니다. 공기 중하고 바다에 있는 산소 다 합쳐서요? 그렇죠. 지구 전체로 보면 네. 압도적으로 많은 산소는 암석 속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벌 속에? 처음 지구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또 충격 받으셨구나. 가장 충격을 받은 겁니다. 좋습니다. 대전에 지질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1000종류가 넘는 광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광물 이름을 적고 그 밑에 분자식을 적어놨습니다. 그 분자식을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원소가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 부피의 70%를 차지하는 멘털층이 뭐로 되어 있나 하면 SiO2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 원자가 2개, 실리콘 원자 하나가 결합한 게 네. 지구 부피의 70%를 차지하는 멘털층입니다. 지구의 산소는 99.9999%가 지구 멘털층, 간단히 말하면 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학은 산소하고 만납니다.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암석으로 바뀌는 과정이 조금 복합적인데 생명현상하고 링크가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예.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포당을 만들어내고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예. 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 예. 비가 올 때 그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결합하면 탄산이 됩니다. H2CO3. 그 탄산이 코카콜라 같은 거죠. 탄산음료. 그렇죠. 탄산은 산성이기 때문에 탄산에 이빨이 녹는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콜라 많이 마시면 그 이빨을 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아. 그래서 탄산은 석회암을 녹입니다. 아. 석회암은 암석이잖아요. 생명체가 중간 가교 역할을 합니다. 호흡을 하면 산소를 마셔서 이산화탄소를 생명체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내뿜죠.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 들어가면 탄산이 되죠. 그 탄산이 H2CO3가 되는데 바닷속에 H2CO3가 들어가면 예. 수소 2개가 분리돼 나갑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H2CO3 형태에서 수소가 먼저 하나가 불려 나갑니다. 그러면 HCO3 마이너스 이온이 됩니다. 이걸 중탄산염이라 그럽니다. 예. 그 다음 단계 이게 분리됩니다. CO3 마이너스 2가가 됩니다. 그 마이너스 2가를 정기적으로 중화하기 위해서 바닷물 속에 칼슘 2가 양이온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CO3 마이너스 2가하고 예. 칼슘 플러스 2가가 결합해서 된 알갱이를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뭐가 간단합니까? 그게 우리 호흡하는 과정에도 지금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공기 중에 있던 산소를 마셨어요. 예.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뿜죠. 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다가 비와 만나면 탄산수가 돼가지고 바다에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H가 두 개가 각각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CO3가 남는데 예. 그게 마이너스 2가 만나면 예. 이제 돌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줌으로 해서 예. 돌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간에 껴있네요. 예. 그래서 박테리아부터 식물, 동물 다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양이 나와요. 생명체가 광물을 만드는 과정 중간에 딱 들어가죠. 루틴에 들어가 있네요. 예. 지구상에는 거의 대부분 생명체가 그게 바다 밑에 모든 생명체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귤 껍질, 조개 껍질, 산호 껍질, 해명 껍질. 귤이 아니라 굴입니까? 굴. 쏘리. 제가 발음이 바닷속에도 귤이 있네. 제가 갑니다. 굴 껍질, 산호 껍질. 산호 껍질은 대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굴 껍질, 산호 껍질이 다 석회암으로 된 겁니까? 예.
시멘트 나는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는 옛날에 바다 밑이었고 지금 이야기했던 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CO3- 이온하고 바닷속에 무지하게 많은 칼슘 이온이 결합했는데 그게 산호가 동물이거든요. 동물 세포 속에서 조개 세포 속에서 바닷속에 있는 모든 해양 무척추 동물이 세포 속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 외피 껍질을 만듭니다. 조개 껍질, 굴 껍질, 산호 껍질 이런 껍질을 만든 게 석회암이 되고 그게 섬이 된 게 바로 산호섬이 되고 그게 육지로 올라오면 석회암 지대가 되고 석회암 동물이 있는 지역은 다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영월에도 있습니다. 그걸 고생대 평안 조성계 지층이라고 합니다. 그 두께가 1km나 됩니다. 잠깐만요. 막 하지 오마이사이언스. 오마이사이언스. 좋은 오마이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쉰 게 조개 껍질을 만든 거네요. 예, 비유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야. 그래서 대기와 대양과 대륙에서 이산화탄소가 45억 년 동안 순환하는 사이클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일본 동경대 유명한 지질학 교수가 썼는 책에 나오는 핵심 문장입니다. 지구 45억 년의 역사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대기와 대양과 대륙을 순환하면서 지구의 기후변화, 온도를 안정화시켜가는 과정이다. 지구의 생명 사이클, 지구의 기후, 해양, 대륙 이 모든 것이 대기와 대륙과 대양의 이산화탄소 순환 사이클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공기 중에서 산소를 호흡해서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예. 결국 비하고 만나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석회암이 됐어요. 예. 근데 그 재질은 섬도 만들고 육지도 만들고 석회암 지대가 된 거고 그렇죠. 그게 1km씩 쌓이기도 하고. 예, 우리나라의 고생대 초기에 예. 그 두께가 1km 두께 조선 누천군이라는 석회암 지층이 생겼고 그게 북한의 평안도장 우리나라 영월 지역에 그대로 있습니다. 고생대 바다 밑에 있던 거고 석회암은 예. 지구 전체를 이해하는데 한 20% 정도입니다. 사실은. 지구 역사가 만들어지는 사이클에 생명이 사이클의 한 축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네요. 예. 지금 이산화탄소 관점에서 대양과 대륙의 순환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강물 관점에서는 한 20%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80%는 뭐냐? 다시 산소가 또 주역으로 나옵니다. 아까 산소가. 지구상의 산소의 99.999%가 네. 압도적인 게 돌 속에 맨틀총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네. 규산염 강물이라 그래요. 구산형 강물. 규산염 강물이 지구상의 강물이 몇 종류냐 하면 4,500종류입니다. 그중에 규산염 강물이 3,000종류쯤 됩니다. 자, 지구상의 강물은 4,500종류인데 네. 화성에는 대략 500종류밖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운석에는 한 60종류밖에 없습니다. 지구 초기에도 강물이 한 1,500종류밖에 없었습니다. 45억 년에서 20억 년까지 1,500종류밖에 없었는데 20억 년 기점으로 해갖고 새로 3,000종이 생겼습니다. 네. 그 20억 년 때 생긴 3,000종의 강물은 지금 태양계 내 하나도 발견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에서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20억 년 전에 지구 대기에 산소가 1% 농축이 된 제1차 산소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쉬워. 아, 기억하셨네. 예, 바로 네. 그겁니다. 지구 역사상 단일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억 년 전에 일어난 대기 중에 산소가 1% 축적되는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라는 이 사건만 이해하시면 지구 이야기의 거의 50%가 다 해명이 됩니다. 50%는 그래서 50%입니다. 조금 자, 낮춰서 이야기한 겁니다. 낮춰서, 그 사건을 네. 정확히 이해하시면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건의 그 70%를 이해합니다. 자꾸 올라갑니다, 예, 박사님. 그 정도. 왜 그러냐 하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중요한 기체 분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바다와 대륙과 생명 현상이 산소라는 분자하고 이산화탄소라는 분자의 상호작용일 뿐입니다. 생명 현상도 그렇고 기후 현상도 그렇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순환 사이클일 뿐입니다. 산소가 80%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요 산소도 반드시 생명 현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략 35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출현한 원핵세포 시아노박테리아가 네. 대기 중에 1% 상수를 농축했습니다. 그 후 고생대 5억 년 전까지 21%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지구상의 생명 현상의 가속 진화를 가져옵니다. 아, 이거 시간에 했었다. 했죠.
그레이트 예. 옥시데이션 이벤트 할 때. 예, 그때 했죠. 그레이트 예. 옥시데이션 이벤트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지구상의 생명 현상, 강물 현상의 80%를 이해합니다. 자, 45억 년에서 20억 년 사이 대기 중에 산소는 nothing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요게 지구과학에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산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버드 대학의 앤드루 노을이라는 지질학자가 썼는 책이 있습니다. 지구 35억 년의 생명의 역사라는 그 책에 위대한 시아노박테리아가 찹타나 이름입니다. 예. 생물학자들이 다른 생명체 이야기할 때는 그 정도 감탄사를 안 붙이는데 박테리아 종류가 수천 종류가 되잖아요. 그중에 시아노박테리아 패밀리만이 물 분해형 강합성을 성공해갖고 물을 분해하면 산소 분자가 나오잖아요. 그 분자를 대기 중으로 방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쉰다는 호흡이라는 현상이 지구상에 출현한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성공한 강합성은 뭐냐 하면 많은 강합성 중에 물을 분해한 강합성이었어요. 아하. 물을 분해하니까 산소 분자가 나오잖아요. 예. 시아노박테리아는 원래 바다 속에 있었어요. 그럼 일단 산소 분자가 나오면 우리가 물 속에서 기포가 올라오듯이 산소 분자를 방출했어요.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러면 20억 년 이전의 바다에는 철 이가 이온이 엄청나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있는 현상이 흑해에 있습니다. 흑해가 검은 바다잖아요. 철 이온이 녹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흑해는 깊은 데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철 이가에 녹아 있으면 검게 보입니다. 산소하고 철하고 결합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40억 년에서부터 20억 년 사이에는 지구 바다에는 산소가 하나도 없다 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먹겠네요 그때는. 예, 그때 무지하게 많은 철 이온이 네. 바닷속에 가득 있었는데 20억 년 이전부터 이제 산소를 좀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바닷물 속에서 기포가 뻑뻑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철하고 산소하고 결합해 갖고 철이 녹슬어 갖고 붉은 철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면 산화철이 돼 갖고 네. 야들이 바닷물 밑에 깔아앉아서 예. 시루떡처럼 레이어 바이 레이어 청상으로 쌓인 게 그 유명한 밴디드 아이언 포메이션이라 그래요. 지금 들어봤는데 그렇게 유명합니까? 예. 자, 지구상에는 모든 철로 된 제품은 예. 밴디드 아이언 포메이션에서 거의 80%가 나옵니다. 제가 호주 사막을 7번 갔다 왔습니다. 바로 그 현상을 보러 갔는데 호주가 전 세계 철 생산의 44%를 담당합니다. 예. 그 가보면 철을 실어 나르는 기차가 그 1km가 넘습니다. 기차가. 그게 27억 년 전에 바다 밑이었습니다. 인공위성 촬영을 보셔야 됩니다. 인공위성 찍은 사진을 보면 호주의 그쪽 지방은 한반도만한 면적이 붉은 대륙입니다. 다 철이에요? 다 철입니다. 한반도만한 면적이 철이에요? 예. 그러면 한반도만한 면적의 시아노박테리아가 예. 품었던 산소와 예. 물속에 녹아있던 철이 만나가지고 예, 예. 시루뚝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가라앉은 가라앉 누적층이 거기 있다.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그 방식으로 산소가 바닷속에서 올라온 과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서호주 샤크베이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암석이 된 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상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강에도 영월에도 있습니다. 27억 년에서부터 한 20억 년 사이에 전 지구적으로 나옵니다. 자, 계속 산소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철 입자는 한정이 됐을 겁니까? 바닷속에 녹아온 게. 바닷속에 녹아있던 철입자는 한정이 돼 있었기 한정이 때문에 다 녹아갖고 추가로 공급하는 철이 없으니까 없으니까네. 물은 점점 맑아지고 있어요. 예, 맑아지고 태양은 계속 있잖아요. 태양은 계속 있고 시아노박테리아는 계속해서 계속 산소를 강합성을 계속 뿜어.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위로 날아가는 거죠. 쉬워. 그래서 예, 그때부터 오마이 사이언스. 물속에 있던 철을 다 바닷속에 가라앉힌 다음부터는 대기 중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만날 철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놈이 공기 중으로 뽀글뽀글 날아가가지고 예. 산소량을 막 공급하기 시작했다. 예. 그것이 바로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이벤트. 학생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까? 조금 더 나옵니다. 그게 제1차 산소 혁명입니다. 정확히 이제 그 학자들이 24억 년에서 20억 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20억 년쯤 됐을 때 네.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1% 농축이 됩니다. 그 1%만 해도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광물을 산화시킵니다. 그래서 3천 종류의 새로운 광물이 지구상에 아하. 출현합니다. 아. 오마이 사이언스. 그 광물이 20억 년 전에 그렇게 생겼잖아요. 예. 그 광물이 이제 5억 년 전부터 분해가 됩니다. 지구상 식물에 의해서. 그래서 고생대 대봉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토양층이라는 것이 행성지구에 출현합니다. 물을 분해해 갖고 포당을 만드는 이 기법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생명종이 네. 박테리아인데 수천 종 박테리아들이 거의 다 실패를 하고 딱 한 종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 지구과학자들은 항상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위대하다는 말을 붙여줘요. 이 시아노박테리아 때문에 결국 인간까지 나간 거네요. 예, 아직도 지구는 팍스 시아노 시대다. 지구과학적으로 보면 아직도 지구는 팍스 시아노 시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산소가 추가적으로 3,000종의 광물을 추가로 만들어내요. 예. 얘가 흙이 돼요. 예. 부스러져서. 얘들이 생명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예. 요 현상이 화성에도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화성은